그 다음에 성균관대 보시면 합격자의 내신 분포인데요. 성균관대가 5등급 정도까지 붙는데 6등급 넘어가면 잘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5점대 정도까지는 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합격자 발표를 보면. 자, 이거 보면 성균관대가 자,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인원. 좀 아쉬운 얘기죠. 보통 여기까지 붙고, 그죠? 전체 합격자 중에 4등급 이하가 이거 넘어가 버리네요. 30.3대 1이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은 22.3대 1, 그 다음에 경영학과는 40.5대 1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논술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특별히 어느 과가 낫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논술 성적 보면 아, 그렇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 결과예요. 서강대는 인문계 최초 경쟁률은 77대 1인데 실제 경쟁률은 한 30대 1 정도 되네요. 사회과학부는 100대 1 정도 되는데 32대 1.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과학부에 20명을 뽑는데 2,000명이 지원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600명 정도는 최저를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중에 논술을 응시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최저 맞춘 학생들 중에도. 시험을 굉장히 잘 봤다든가 무슨 이유로 서강대 논술을 피하는 학생도 있어. 결시자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최저 맞추고도 결시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조사는 안 되지만. 경영학과는 좀 높죠. 그 다음에 지식미디어는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수학과 이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은 최저 맞춘 학생들 중에 합격한 학생들로 판단하시면 돼요. 합격한 학생들. 그러면 최저 맞춘 학생 중에 합격한 학생들이 몇 프로 정도 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학년도 인문계, 영미문학계, 사회과학부 이렇게 있고 경제학과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 그러면 우리가 최저를 맞춘 학생들 이렇게 봐도 되고 최저 맞춘 학생들 중에 사실상 합격한 학생들이 비율을 따져야지 실제 경쟁률이 나오는 거예요. 최저 맞춘 학생들 중에. 근데 이게 대학은 저 실제 경쟁률이 그냥 최저를 맞춘 학생들하고 모집 인원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추합되는 학생들까지 다 따져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게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서 보면은 최초 경쟁률은 100명 뽑는데 50명, 50대 1이다. 그럼 5,000명이 지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실제 경쟁률은 대학이 말하는 실제 경쟁률은 그 5,000명 중에 최저 기준 맞춘 학생들이 예를 들면 1,500명이다. 그러면 50명 뽑는데 100명 뽑잖아요. 1,500명 15대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대 1. 근데 여기서 문제는 추합을 한 학생들이 있어요. 추가 합격한 학생이 10명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110명이 붙은 거잖아요. 그럼 1,500명 중에 110명이니까 15대 1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최저 맞춘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최초 경쟁률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정도는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저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합격자의 평균 등급들을 보면 논술 같은 경우 보면 국문과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학과, 그 다음에 철학과, 영문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합격자들이 5등급 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다 생각하시면 돼요. 경희대는 그래서 5점대 넘어가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거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합격자 평균 성적이 있어요. 논술에서. 합격자 평균 성적. 그 다음에 이 평균 성적 보면 90점이 넘는 걸로 나와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논술 실력이 비슷하거나 높은데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데 비슷하다. 그 다음에 충족률 같은 경우 여기 보면 내용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로. 그래서 최저 충족률을 보면 뭐 한 40%, 46.7% 뭐 이 정도 나와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마 모의 지원한 학생들 전체에서 충족률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실제로.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모의 지원이래. 그냥 명목 경쟁률에서. 자, 그 다음에 동국대는요. 여기서 하나만 찍어볼게요. 제가 행정학과 잘 보세요. 10명 뽑는데 340명 지원해서 34대 1이죠. 근데 여기 12.1로 돼 있거든요. 실제 경쟁률이 12.1.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제 생각은 이 340명이 다 최저를 맞춘 게 아니라 두 과목 합쳐 4등급이에요. 탐구 한 과목에. 12.1이 된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최저 맞춘 애가 내가 볼 때는 121명 뭐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10명 모집인데 121명 맞춰서 12.1이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거기에 얘네가 지금 추합이 두 명 된 거니까 12명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이면 실제로는 12.1보다 더 낮은 거죠. 그쵸?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내신 합격자 평균이 왜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얘네 안 써놨네. 얘네 10과목만 반영해요. 상위 10과목. 국수형 탐 중에 잘 나온 거 10개만 반영하니까 학생들 중에 평균을 전체 다 국수형사 다 반영하면 한 5점대 나온 애들도 국수형 4 중에 잘 나온 거 10과목. 1학년 때 생각만 해도 1학년 1학기 국어, 2학기 국어, 2학년 1학기 수학 이렇게 하면 사실은 2학년까지 몇 개 안 돼요. 국수형사만 처음에 1학년 때 거의 8개 나오거든요. 그럼 2학년 때 2과목, 3학년 때 3학년 2학기까지 쳐서. 그러니까 사실 재수생들 같은 경우 지원하면은 3학년 2학기까지 치면 잘 나온 것만 추리면은 3점대 거의 다 들어가요. 5등급, 6등급 나온 학생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동국대 같은 경우 수능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시험 보잖아요. 바로 다음 날 시험 봐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볼 때 이게 12.1이 아닌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시험을 미응시하는 학생도 있고 수능을 잘 봐서 안 오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더 내려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국대는 최저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이 지도한 학생 2명도 사실 최저는 맞췄는데 논술 준비를 그다지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둘 다 동국대 경영학과에 붙었거든요. 합격을 했어요. 근데 얘들 잘 썼냐 그러면 당연히 답변 못해요. 근데도 동국대는 그런 면에서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허점이 좀 있는 학교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모집 인원이 작년이고 이거보다 줄었다는 게 좀 아쉬워요. 인원이 줄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인문계열은 딱 보면은 답이 정해지는 형태로 이제 문제가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은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유롭게 쓰는 거 아니고요.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라 답이 정해진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을 맞춰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라고 할 때 그렇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날짜가 겹치는 날 중복 지원 시 학교별 스타일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학교별 스타일 고려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과 내신 반영 높낮이를 파악하고 자신의 성적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아까 경희대처럼 5등급 넘는 학생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희대에 5등급 넘는 학생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경희대를 지원하는 거는 내신이 낮은 학생들은 피하셔야 되고요. 동국대를 지원할 때 상위 10개 교과 정도 반영에 대해서 내신 다시 계산해야 돼요. 이화여대는 상위 30단이고요. 중앙대는 1등급부터 5등급이나 이 정도까지는 서강대도 그렇고 큰 차이가 없어요. 서강대는 20% 반영이 아니라 출결봉사 빼면 10% 반영이에요. 그것 다 따지셔야 돼요. 그리고 건대나 연세대처럼 내신 반영 안 하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숭실대나 이런 학교는 내신 반영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자기 내신이 5등급 넘어가면은 유불리를 따지긴 해야 된다는 거고요. 3, 4등급까지는 그렇게 불리함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등급 정도는 매우 유리해요. 논술 문제의 정답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학이 요구하는 답은 있어요. 그걸 답정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비슷하게 쓰게 만든다면 내신이 유리한 학생들이 유리해져요. 합산이기 때문에. 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게 흐려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가천대나 고려대 세종이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단답식의 문제들은 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수학도. 자, 아셨죠? 자, 일단 제가 정리한 것들을 저 밴드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내용 몇 번 돌려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논술 안 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부터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마지막 기회예요. 여름방학이. 여름방학부터 매주 한두 번씩 써본다면, 그리고 수능 전에 한 달 전까지, 한 10월 달까지 하고 10월 초나 9월 말까지, 그리고 한 달 정도 수능 공부하면 돼요. 일주일에 3시간, 4시간 내는 걸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요. 3, 4시간씩 내서 논술 준비를 하는 게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끝나고 준비해서는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수능
기준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날짜 겹쳤을 때 대비 요령 제가 아까 해드렸죠. 그리고 실질 경쟁률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는 명목 경쟁률하고 실질 경쟁률이 다르고 실질 경쟁률을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최초 경쟁률 보고 쫄아가지고 쓰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뭐 10명 뽑는데 경쟁률이 60대 1, 50대 1에서 야 5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야 돼? 아니라니까요. 최저 맞추면은 그 중에 거의 20% 정도만 남고 다 날아가 버려요. 최저 못 맞춘 애들. 그럼 20% 정도밖에 안 남으니까 최초 모집 인원에서 20% 정도, 지원자의 20% 정도만 남으니까 10대 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50대 1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추합까지 계산하면 더 떨어지게 돼요. 실질 경쟁률. 근데 대학들이 발표하는 실질 경쟁률은 약간 더 과장된 형태이긴 해요. 왜냐하면 준비 안 하고 오는 학생도 있고 미응시하는 학생도 있어요. 최저 맞추고도.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학교별 유형의 특징들 기억하시라는 거 저 논쌤이 써준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하면 입문논술을 준비하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